예고해드린 대로 곽상준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올 한 해 한국 증시는 한국 증시에 투자한 분들은 굉장히 재미를 보신 거죠. 세계 최고의 지수를 투자했으면 그렇고요. 예. 그리고 좋았던 업종과 네, 좀 하면 기업들에 그렇고. 투자했으면 예. 좋았는데 조금 비교 나가신 분들은 의외로 재미없다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 좋다는데 왜 나는 이래 이런 분들이 꽤 많겠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 일반인들한테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새해에는 예. 그러니까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예. 그냥 거래소와 그 연동되는 예. 그냥 ETF 정도 하시면 어떨까. ETF요. 예, 특별히 남자분들한테 권해드립니다. 남자들이 잘 실수를 하나요? 보시기에도. 남자들이 네. 수익률이 안 좋죠. 예. 특별히 머리 좋으신 분들. 예, 사고팔고의 그 기민함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 자기 생각이 강하세요. 예. 근데 그동안에 경험해봤던 세상과 이 세상은 예. 전혀 다른 세계거든요. 예. 그래서 특별히 성공하신 분들. 예. 여기서도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회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예. 논리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예요. 예. 여기는. 그래서 정상 세계에 있으셨던 분이 여기 오면 예. 결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시는데 예. 특별히 머리가 기민하신 분들이 예. 어렵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왜 그렇습니까? 어떤 거에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일단 어떤 세상의 사물을 보면 뭐 물리 법칙이 있고 예. 화학 법칙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주식 시장은 물리 법칙하고 화학 법칙이 동시에 작동이 돼요. 예. 근데 이 화학 법칙이 사람의 심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예. 이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튈지 몰라요.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이 그동안 이렇게 수만 년 동안 예. 학습되어 왔던 패턴과 예. 전혀 다른 패턴으로 움직이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맹수를 만나면 예. 겁나잖아요. 예. 도망가야죠. 예. 근데 맹수를 만났을 때 저 맹수가 나보다 얼마나 크고 예. 나한테 몇 초 만에 다가올 것이며 예. 제 힘은 얼마나 세고 내 힘은 얼마나 예. 셀까 이 계산하면 예. 죽잖아요. 예. 그렇죠? 예. 보는 순간 튀어야 도망가야죠. 되잖아요. 예. 튀어야 되는 거지 예. 않습니까? 근데 이게 금융시장에 오면 예. 최악의 판단을 하게 만들어요. 예. 왜냐하면 떨어질 때는 공포감이 막 그럼 들거든요. 무조건 생각 안 하고 튀는군요. 예, 그때는 예. 사실은 제일 나쁠 때는 사야 될 때고 예. 그런데 그때 튀고요. 예. 그다음에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막 열광하고 흥분하면 그때는 고민해서 저게 위험하지 않나 고민을 해봐야 고민해봐야 되는데 되는데. 그땐 달려들어요. 예, 심리학이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웅성거리는 가치가 있다는 어떤 강한 본능이 있죠. 맞습니다. 그거를 거꾸로 해야 되는데 예. 머리 좋으신 분들이 사람 분위기 파악해서 그런 걸 잘 파악해가지고 그동안에 내가 성공을 했어 예. 하시는 분들이 오면 여기서는 정말 난처한 일이 발생을 하죠.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지수에다 투자하라. 차라리. 네네. 여기 전문가가 아니라면 하여튼 지수에 투자하라. 네, 그러니까 예. 똑똑하고 난처하지 마시고 예. 겸손하게 다른 그냥. 분야에서 특히 똑똑하다고 자신을 생각하는 분들은 절대 과신하지 말고 지수에 투자하라. 그런데 네. 들리는 부분이 지수에 투자하라는 말씀 내년에도 좋다. 이런 전망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최소한 내년도 네. 상반기까지는 예. 상당히 괜찮지 않겠나? 예. 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 배경은 전번에 설명해 주셨던 유동성이 늘 수밖에 없는 유동성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유동성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한국이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아직도 비싸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한국의 올랐어요. 저평가가 있고요. 네, 그래서 예. 25년도에 시장을 추동했던 두 가지 날개가 있거든요. 예. 하나의 날개는 정책의 날개고 예. 하나의 날개는 기업 실적의 날개예요. 예. 근데 기업 실적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꽤 좋습니다. 예. 근데 정책은 네. 사실 신용만 했어요. 즉 입법만 됐지 예. 활동성을 아직 가지기에는 가진 적이 없어요. 예. 26년도가 돼야 활동성을 가집니다. 예.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을 위반한 거지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예.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예. 진짜 효과를 발휘해서 뭐 이사를 교체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주주총회를 거쳐야 합니다. 예. 근데 그거 작년에 위반된 거니까 예. 주주총회 작년에 없었고 올해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 하니까 예. 그러면 올해 주주총회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봐야 되죠. 그게 일어나면 굉장히 가속이 붙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누구한테 가속이 붙냐면 미국이나 외국 친구들한테 가속이 붙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이제 제대로 굴러가는구나. 왜냐하면은 조금 이렇게 거칠게 표현하면 예. 이게 이제 사실 이제 명절이 되니까 명절 때 소위 말하는 고스톱을 치는데 예. 서울 고스톱, 부산 고스톱이 이게 다르잖아요. 예. 룰이. 예. 그러면 서울에서 아무리 난다긴다 해도 룰 다른 데 가면 힘 못 쓸 수 있잖아요. 예. 딱 그겁니다. 예. 미국의 룰과 한국의 룰이 다르기 때문에 예. 미국에서 아무리 잘했던 사람들도 한국에 딱 오면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투자하기 어려운데 이 룰이 맞춰지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 외국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달려들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기업들한테 하나 2월에 그 주주총회
보면 되나요? 3, 4월에 하죠. 3, 4월에 하나요? 네네네. 예. 근데 그 기업들한테 하나 경고하고 예. 싶은 거는 과거에는 한국 국민들이 예. 굉장히 애국주의로 예. 기업 편을 많이 들어줬어요. 예. 근데 여기서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건 외국인들 중에서도 약간 하이에나 같은 친구들이 들어올 거거든요. 네. 기업 사냥꾼들도 들어올 겁니다. 예. 왜냐하면 한국에는 이거를 이제 나쁘게 표현하면 기업 사냥이지만 좋게 얘기하면 주주 행동주의가 있어요. 예. 원래 워렌 버핏도 주주 행동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주 행동주의자가 들어오게 되면 옛날에는 한국의 소액주주들은 기업 편을 많이 들어줬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기업 편을 들어줘서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렇죠. 남은 게 있습니다. 등에 칼이 꼽히게 예. 남아 있죠. 기업한테 배신을 많이 당했죠. 예, 우리 배신을 투자자들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는 조금 젊으신 분들은 그 계산 되게 확실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주주 행동주의가 오면 기업 편 안 들어줄 겁니다. 예. 그래서 기업들 정신 바짝 차리고 아예 처음부터 주주들 우대하는 것들을 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코 다친다. 네.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예. 네. 그러나 하여튼 아까 지금 말씀하신 어떤 정책이 어떻게 집행되느냐. 네. 정책 효과가. 네. 그게 나오기 시작하면 한국 주식은 저평가에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오를 것이다. 그럼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아마 1분기에는 이 모습을 보게 될 텐데 예.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지 기업들이 꽤 많이 올라갈 거예요. 예. 하나 이제 팁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워낙 투자를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외국인 하면 좀 높게 보지 않습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는데 실제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IT 잘 몰라요. 아, 예. 워렌 버핏도 IT 투자 거의 안 했어요. 아, 그랬나요? 예. 예. 나라가 크니까 먹고 쓰는 것만 잘 투자해도 괜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복잡한 IT는 접근이 어려워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최근에 나타났던 일이 뭐냐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외국인들이. 세상에 이게 가능해? 아, 그 이런 거예요. 정도인가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근데 마이크론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메모리 3등 업체예요. 예.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고 깜짝 놀랐으면 당연히 1등, 2등 업체에 눈이 안 돌아갈 수가 없죠. 도대체 1등은 어디야? 이렇게 되는 건가요? 3등이 이 정도 수익률이면 네. 1등, 2등은 더 좋은 거 아니야? 예.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1, 2월 달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할 것이다. 아, 그래요.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도 너무 비싸서 겁나는 거 아닌가요? 그 주가라는 거의 네. 비쌈은 네. 뭐 하이닉스가 뭐 70만 원이 됐다고 비싸고 삼성전자가 뭐 20만 원, 15만 원, 20만 원이 됐다 비싸고 이게 아니고 이익 대비 얼마냐가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원래 주식이라는 건 꿈을 꾸니까 꿈을 꾸는 주식 중에는 실적이 없는데도 주가가 높은 게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숫자 대비 주가가 낮게 나오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만 잘 찾으셔도 안 다치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직 우리 반도체 기업은 그렇다. 숫자 대비. 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내년도 증시는 나쁘게 안 보는 예.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두 회사 합산하면 삼성하고 SK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두 회사 합산하면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 한 110조 정도 됩니다. 1,10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두 회사의 내년도 합산 영업이익을 170조 이상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익 대비 10배가 훨씬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렴한 거죠. 아직도 싸다. 아니 이렇게 생각하세요. 옆에 우리 동네에 어떤 조그만 가게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 그 회사 월세 얼마인데 뭐 1억을 버는데 이 회사가 뭐 권리금하고 또 토탈 가격이 6, 7억에 나왔어. 예. 그럼 사시겠습니까? 예. 매년 1억씩 순이익이 딱딱 떨어지면 예. 사시겠죠. 예. 지금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그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내년도에 나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열광하면 조심하십시오. 예. 그건 꼭 염두에 근데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아직은 열광하는 단계 아니다. 이제 좀 바뀌었어요. 열광은 시작했습니까?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5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의심과 의혹을 너무 많이 했고 믿지를 않았어요. 그랬었죠. 근데 놀랍게 가격이 올라왔으면 위험은 커진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확신으로 바뀌고 점점 바뀌고 있군요. 이제. 그러면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말이에요. 사긴 사야 될 것 같은데 조심은 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딱 그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수를 그냥 지수를 하셔라.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지수. 근데 지수는 하여튼 믿을만하다 내년에는. 네, 아앞서 말씀드렸던 정책 효과도 살아날 게 아직도 많고 기업들 실적도 아직도 받쳐줄 게 많으니 뭐 그렇게 가보시면 무난하지 않겠느냐. 지수로 가면 무난할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광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보시기에? 삼성과 아직 SK. 진짜 열광은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와야 되죠.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 미국으로 떠났던 자금이 컴백으로 컴백하면. 그래서 오늘 제가 틀릴
제가 이렇게 오늘 점을 하나 치도록 예. 하겠습니다. 물론 이 네.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요. 네. 이 주식에 대한 예측이랄까 네. 이런 거는 뭐 거의 맞춘다는 게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가 많고요. 지수도 그렇고 네. 어떤 개별 종목의 주가는 물론이고요. 그럼요. 그걸 감안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점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네. 그 표현을 그대로 감안하고 들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점을 쳐보시죠. 예. 제 별명이 각독이고요. 예. 제 그 또 다른 별명이 각방꿀이에요. 각독이 반대로 하면 꿀이다. 이런데 그래서 믿지 마시고 예, 그냥 예. 재미로 들으십시오. 재미로 들으시면, 네, 예. 재미로 들으시면 예. 지수가 아마 4,500포인트를 돌파해서 5,000을 향해 가면 예. 강남 갔던 제비들이 돌아올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아마 네. 5,000을 넘으면 확실히 돌아올 거예요. 예. 왜 이렇게 예. 그 어떤 점을 치냐면 예. 미국 시장이 지난 38개월 동안 예. 약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거는 저는 그동안 누적적으로 오래도록 좋았고 많이 좋았기 때문에 확신이 되는 예. 거라고 생각해요. 예. 한국 시장도 사실은 확신을 가질 때는 가격이 쌀 때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인간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한국도 미국처럼 2배 이상 주가가 오르고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확신하기 예. 시작할 겁니다. 그 포인트가 바로 4,500에서 5,000 사이예요. 5천 사이. 예, 그래서 제가 그쯤 되면 강남 갔던 제비도 돌아온다라는 말씀드린 거. 그 제비도라면 조심해야 된다. 제비도 근데 이제 이제 그때는 이제 저희가 그때 불러주시면 예. 이렇게 뭐 물어보시면 돼요. 이 지수가 이렇게 되는데 한국 주식이 비쌉니까 쌉니까? 예.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어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게요. 근데 비싸지 않으면 남아 있으셔도 되고요. 아. 네, 비싸면은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시기는 언제쯤 보십니까? 생각보다 네.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반기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번 4사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기 때문에 예. 그게 4월 달에 발표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해 1월과 내년 4월에 실적 발표가 예. 있거든요. 그 두 번을 거치면서 시장이 좀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무조건 어떤 반도체는 특히 네. 좋을 가능성이 높다. 네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많이 올랐어요. 예. 그것도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많이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기대는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조심은 하라 그러시고. 예. 이게 죄송합니다. 야누스의 얼굴처럼 해가지고. 제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뭐 대략 짐작은 갑니다. 네, 그러나 네. 하여튼 투자자 입장에서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근데 제가 때가 되면 네. 욕 먹을 각오로 예. 이제 조심하십시오라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그런 욕 먹는 건 제 전문이거든요. 예. 옛날부터 2차 전지 너무 비쌉니다 했다가 욕을 참 많이 먹었어요. 아 근데 그때는 잘 경고하신 게 됐네요. 과거에 사후적으로 보면. 근데 경고를 해도 욕은 엄청 못 쓴다. 왜냐하면 예. 인간이라는 게 예. 소유물에 대해서 예. 내 존재와 붙어버려요. 예. 소유물을 욕하면 나를 욕하는 게 예, 나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예. 내가 이 주식을 되게 좋게 생각하고 가지고 있으면 예. 나쁘게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죠. 예. 욕먹을 각오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은 어떻게 보십니까? 환율은 양쪽이 다 열려 있는데 예. 앞서 그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면 예. 환율 상황들은 올해하고 완전 반대가 됐어요. 아좀 잡히나요? 예. 일단은 그 강남을 떠났던 규모가 정말 떼지어서 가가지고 예. 경상 그 무역 흑수지 흑자보다도 너무나 많았어요. 예.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이 환율이 위쪽으로 갈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컸고요. 예. 일단 기업들의 실적은 내년도 굉장히 좋을 것이기 때문에 예. 기업이 벌어들이는 무역 수지나 이런 쪽은 워낙 강세 요인이 예. 됩니다. 그런데 워낙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컸기 때문에 예. 이거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미국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시간 계속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당국에서 이제 많이 올라갔던 거는 막는데 최근 일주일간의 흐름을 보면 여기에서 딱 걸리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엔화입니다. 예. 일본 엔화가 155엔 가니까 바로 다시 156엔 오르거든요. 예.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일본과 한국의 그 수출 품목의 경합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일본 엔화 대비 우리만 무조건 강세로 갈 수 있다? 네. 전 그건 어려울 떠날 것 같습니다. 것이다. 예, 네. 그래서 이번에도 엔 대비 910원대 살짝 가더니 다시 930원 근처로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엔화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가장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 변수 중에 하나는 우리 동북아 3국이 환이 서로 간에 좀 영향을 미치는데 예. 이번 연말에 특이한 상황은 중국 위안화가 7위안이 깨졌습니다. 예. 그런데 중국 위안화는 두 가지로 표시되거든요. 대외 계정화가 대내 계정이 있어요. 근데 대내 계정도 7위안이 깨진 건 중국 정부 당국이 7위안 깨지는 건 용납한 겁니다. 예. 그러면
내년에도 엔화 강세는 계속 이뤄질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최소한 원화의 강세 요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예. 엔화만 강세되고 우리는 약세로 이렇게 있기는 좀 예. 쉽진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같은 방향성을 가지게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엔화- 일본이 더 힘이 셉니다. 아, 위안화보다 네. 중국 위안화보다 일본 엔화가. 예. 네. 엔화에 대한 투자도 고려해 볼 만한 겁니까? 아, 일본은 참 어려운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환율이 이렇게 되니까 아주 똑똑한 국민들이 이 환율은 잘못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일본 분들은 전혀 내색을 안 해요. 예. 이 다테마이는 네. 표시를 안 합니다. 예. 혼내는 네. 굉장히 속상할지 모르겠지만 예. 절대 겉으로 표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하고 계속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사실 위험 요인이 있는 게 일본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예. 이거는 일본의 기준금리를 올리라는 압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계속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내년에 한 번 정도 금리는 인상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적어도요. 일본에서. 예. 그거는 엔화 강세 요인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시간이 아주 어중간하게 남았어요. 예. 마지막으로 한번 투자자들한테 한 10초만 말씀하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그 20년 만에 강세장이 왔으니까요. 좀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상준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네, 고맙습니다.